안녕하세요. 우리 집 풍수명당입니다. 2026년 신년 운세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 내 띠는 어떻습니까? 잘 풀립니까? 조심해야 합니까? 그런데 풍수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운은 점수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 띠의 기운이 집 안에서 어디에 먼저 닿는지, 그리고 그 기운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에서 새는지, 그 길을 보는 것이 풍수입니다. 토끼띠, 용띠, 뱀띠는 2026년을 풍수로 풀어보면 공통적으로 주방을 먼저 살펴보는 띠로 해석하기 좋습니다. 왜 주방이냐면 주방은 집에서 가장 자주 손이 가고 가장 자주 마음이 급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바쁘게 물 끓이고 점심에 대충 치우고 저녁에 또 한 번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이 반복되는 장면 속에서 운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상징적으로 불의 성격이 강조되는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은 추진력이고 속도이고 열기입니다. 잘 쓰면 기회를 키우고 일을 밀어붙이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조절이 안 되면 마음부터 급해지고 말도 빨라지고 결정도 빨라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빨라짐은 이상하게도 주방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주방에는 불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불은 조리의 힘이고 물은 씻어내고 정리하는 힘입니다. 2026년에는 이 두 기운이 잘 섞이면 재물이 붙는 쪽으로 흐르고 부딪히면 말다툼, 지출, 후회가 늘어나는 쪽으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운세가 아닙니다. 주방이라는 생활 공간의 언어로 2026년의 흐름을 번역해서 토끼띠, 용띠, 뱀띠가 올해 어디를 잡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돈의 흐름이 덜 흔들리는지 딱 현실적인 행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먹고 사는 운을 다루는 자리로 설명됩니다. 먹는 문제는 곧 생활비이고 생활비는 곧 지출 습관이고 지출 습관은 가족의 말투와 분위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방이 어지러우면 집안 대화가 예민해지기 쉽고 주방이 정돈되면 이상하게도 말이 부드러워지는 집이 많습니다. 풍수는 신비가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은 음식을 익히는 힘입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따뜻하게 데워서 식구를 먹이는 힘이에요. 물은 씻어내는 힘입니다.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고 남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서로 부딪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고 늘 물기가 튀고 불 주변엔 기름때가 남아있고 칼과 가위가 밖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면 주방은 늘 덜 끝난 공간이 됩니다. 덜 끝난 공간은 사람을 계속 재촉합니다. 빨리 끝내야 할 것 같고 빨리 치워야 할 것 같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2026년은 기운이 빠르게 달리기 쉬운 해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빨리 해치우는 습관이 늘어나면 그게 그대로 생활의 리듬이 됩니다. 설거지를 급하게 넘기고 기름때는 나중으로 미루고 칼과 가위를 그냥 보이는 곳에 두고 쓰는 습관. 이런 작은 장면이 반복되면 집안말도 빨라지고 결정도 빨라지고 지출도 같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동구매는 마음이 급할 때 더 잘 일어납니다. 그냥 이걸로 하자. 그냥 시키자. 그냥 하나 더 사자. 이런 말이 주방에서 자주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 용띠, 뱀띠는 2026년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정리되지 않은 물기가 오해와 감정의 씨앗이 되기 쉬운 해. 용띠는 과열된 불의 흔적이 한 번의 무리로 이어지기 쉬운 해. 뱀띠는 날카로움이 드러난 환경이 예민함을 더 키우기 쉬운 해. 오늘은 주방을 반짝이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물이 싸우지 않게 길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6년 주방 풍수에서 운을 막기 쉬운 실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 주변이 늘 끈적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손잡이, 후드 아래 이런 곳에 기름때가 남아있으면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괜히 들뜨기 쉽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끈적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짜증이 올라옵니다. 짜증이 올라오면 말이 짧아지고 분위기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움은 소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냥 시켜, 그냥 사 같은 결론이 빨라질 수 있어요. 둘째,
싱크대 주변에 물기가 오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은 씻어내는 힘이지만 남아있으면 풍수에서는 정체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정체는 미루기를 부르고 미루기는 돈이 새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죠. 싱크대에 물기가 늘 남아있으면 설거지 마무리를 계속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면 한 번에 처리하려다 더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면 외식이나 배달이 늘고 그게 반복되면 지출의 길이 넓어집니다. 셋째, 칼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날카로움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 집안 대화가 예민해지기 쉽다고 풀이합니다. 특히 주방에서 말다툼이 자주 시작되는 집은 칼이나 가위가 늘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큰 비방이 아니라 딱 하나만 바꾸는 방식으로 띠별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토끼띠부터 보겠습니다. 토끼띠는 2026년에 큰일보다 작은 말, 큰 사건보다 사소한 감정에서 운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쉬운 해입니다. 그래서 토끼띠에게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아니라 싱크대 물기입니다.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도 싱크대 주변이 젖어 있고 물방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 장면이 반복되면 주방이 늘 덜 끝난 느낌이 되고 그 느낌이 감정에 그대로 남기 쉽습니다. 토끼띠가 할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마지막에 싱크대 주변 물기만 한 번 더 닦아주는 것. 행주로 쓱 한 번, 키친타월로 톡 한 번, 수도 꼭지 주변, 싱크대 테두리, 세제통 주변. 이 세 군데만 딱 정해서 닦아주세요. 주방이 갑자기 정돈돼 보이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오해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용띠입니다. 용띠는 2026년에 움직이면 결과가 따라오는 흐름으로 풀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빠름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과열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띠에게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 주변의 끈적함입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손잡이, 후드 아래 기름때가 가장 잘 남는 그 선이 있습니다. 불의 자리가 끈적하면 결정도 끈적해집니다. 해야 할 때는 망설이고 안 해도 될 때는 괜히 나서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용띠가 할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불 주변의 그 선을 한 번만 닦는 것. 인덕션 테두리, 손잡이 주변, 후드 아래 기름막. 이 세 곳 중 한 곳만이라도 닦아보세요. 주방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결정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은 뱀띠입니다. 뱀띠는 2026년에 감이 살아나는 해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이 좋아질수록 예민함도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칼과 가위가 늘 눈에 들어오면 예민함은 더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뱀띠의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칼과 가위를 눈에 보이는 곳에서 숨기는 것. 서랍 안으로, 수납함 안으로, 시야에서 한 단계 내려놓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조리대 위를 한번 쓸어내 주세요. 조리대가 조용해지면 마음도 조용해지고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2026년의 신년 운세를 주방 풍수로 풀어낼 때는 불과 물이 싸우지 않게 길을 먼저 만들어주는 순서로 봅니다. 첫 번째, 싱크대 물기. 두 번째, 불 주변의 경계. 세 번째, 날카로움의 노출. 올해는 큰 변화보다 작은 균형이 운을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딱 서서 세 가지 중 하나만 고르세요. 싱크대 물기, 불 주변 끈적함, 칼과 가위 노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장면이 바뀌면 2026년의 흐름도 말보다 먼저 현실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토끼띠는 싱크대 물기부터 오해의 씨앗을 씻어냅니다. 용띠는 불 주변 경계부터 과열의 불씨를 끊습니다. 뱀띠는 칼과 가위 노출부터 예민함을 정돈하고 선택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2026년 신년 운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불과 물의 균형이 잡히면 재물의 길도 같이 정리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흐름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남겨주세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생활비가 안정됐다. 가족이 편안해졌다. 수입이 늘었다. 말은 기운이고 글은 방향입니다. 댓글로 남긴 그 소원이 현실로 이어지는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집 풍수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